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열 소장입니다. 오늘은 자사주 취득을 통해서 자녀에게 증여, 그러니까 세금 없이 이제 법인의 자산을 이제 이동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감액 배당을 통해서 역시 또 세금 없이 이제 법인의 자산을 이제 자녀들에게 이전하는 방법,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이제 자사주 취득도 있고 감액 배당도 있지만 결국은 핵심은 세금 없이 자녀에게 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것 같아요. 예. 우리 아버지도 좀 이런 고민도 좀 하고 그러면 참 좋은데, 이 우리 집 일이 아니고 남의 집 일에 이렇게 내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나? 예. 강의하면서 헛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예. 맞잖아요. 우리 집 일은 아니에요. 네. 예. 그, 예. 최소한 동수저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네. 자, 한번 보시죠. 자, 평가액을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를 해가지고요. 주식 가치 평가를 해서 평가액이 30억이 나왔다 이거죠. 30억이 나오면 이제 지분을 일단 줄게요. 지분을 주는데 이제 25%를 주면 자, 30억 곱하기 25%는 얼마냐면 한번 해보세요. 7억 5천입니다. 그래서 7.5억을 7억 5천을 이렇게 주게 되는 거고요. 일단 7억 5천을 주게 됐을 때 세금은 발생을 안 합니다. 증여세 자체는. 이제 왜 발생을 안 하는지는 아시겠죠? 일단은 일단 여기서 한 명 지울게요. 여기 지금 배우자가 두 명인가요? 좀 더, 네, 요분 지울게요. 네, 요분 지우고, 요분 배우자, 요분 배우자, 배우자, 자녀 1, 자녀 1, 여기가 자녀 2, 이렇게 할게요. 예. 이분은 무슨 죄입니까? 예, 아무튼. 예. 그러면은, 배우자는 6억까지 공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는 이제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그죠? 어. 그리고 자녀 2도,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네요. 그러면은 7억이니까, 그죠? 여기 자녀 3, 자녀 3, 자녀 3. 이렇게. 그 얘도 5천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7억 5천이 되네요. 예, 7억 5천을, 이 자녀로 바꿔요, 자녀. 예. 자녀 1, 2, 3. 네. 한 자녀당 5천만 원씩. 그죠? 그리고 배우자 6억. 하면, 이 자녀한테는 이제 5천만 원, 그리고 배우자한테는 6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음, 5억, 5천만 원하고 6억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이 없습니다. 공제 금액이 이제 6억하고 성인자녀한테는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 어쨌든 간에 지분들이 25%가 그죠? 25%가 7억 5천에 해당하는 지분이 이제 배우자와 이제 자녀한테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분을 이렇게 이제 증여를 했을 때 증여세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 그죠? 맞죠? 네,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빨간색으로. 요, 요분은 대표예요. 요분은 대표. 증여세 없음. 오케이. 자, 그리고 요 자기 주식을 역시 또 시가에 매각을 합니다. 시가에 매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 지분을 증여할 때 또 시가에 증여를 했고, 여기에서도 또 시가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제 받은 금액 그대로 이제 매각을 하는 거죠. 어디다 매각을 하면 이게 자사주 취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사주 취득을 합니다. 자사주 취득을 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 내분에 대한 주식을 이제 매입을 하는 거죠.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사주를 매입했으니까 일로는 현금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을 다시 회사에다가 팔았으니까. 근데 시가에 사서 시가에 팔았기 때문에 역시 세금. 다시 말하면 양도세는 발생을 안 하겠죠.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7억 5천에 대한 현금이 누구한테 간다? 이제 여기 가족한테 가는 거죠. 이게 아주 아름다운 시나리오긴 한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시나리오는 그런데, 일단 이게 어쨌든 간에, 실질 과세로 따지면, 여기한테 이제
저기 들어간 거잖아요. 네 분한테.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된다라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상법에 맞춰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절차에 맞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상법에 따른 절차를 지켜야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여기 지금 주주가 일단 됐잖아요. 요분 이제 주주예요. 여기 지워서 죄송합니다. 예, 주주가 됐는데, 그죠? 주주가 됐는데, 이제 주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주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고 지분을 증여받아서 실제로 주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나서 이제 그거를 팔았다 그러면은 뭐 어느 시점이 돼서 또, 자사주를 이제 또 법인에서도 자사주를 매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예, 뭐 매입하는 이유야 뭐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개인적으로도 주주로서의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행사하다가 또 이제 자사주를 이제 갖고 있는 지분을 처분할 수도 있는 거고 요런 과정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절차를 준수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증빙 자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증빙이 된다 그러면 이제 상법상에서는 전혀 문제 없는 거죠. 그래서 세금 없이 예, 우리 집 얘기가 아닌 남의 집 살림살이를 이렇게 파악해서 예, 세금 없이 해결할 수 있다. 예, 첫 번째. 이해되시죠? 네. 아, 두 번째. 이 유튜브 강의가 너무 길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길면은 이게 잘 안 본대요. 결국 여기까지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왜냐면, 이 6월 4일인데, 이 일요일에,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또 이런 좋은 정보를 대표님을 비롯해 컨설턴트 분들한테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라도 눌러주세요. 자, 주말초 활용. 이게 상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감액할 수가 있어요. 뭘 감액할 수 있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 계정에 있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적립된 자본금 및 이익 준비금의 총액이 여기가 이제 자본금 여기가 자본 항목이잖아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있는데 자본 준비금과 그죠? 이익 준비금이 총액이 자본금 1.5배 초과 시 그럼 뭐 여기가 1억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합한 게 1.5억이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2억이다 그러면 이제 5천만 원이겠죠. 주주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자, 요것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개정 항목을 잠깐 보시면, 이익준비금은 이게 이익준비금이 되는 거고, 이제 이익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익의 배당은 이제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 이거 1번, 2번, 3번 요 순서대로 공제한 다음에 이제 배당할 수 있다라는 배당 가능 금액을 산출하는 거고요. 자본준비금 여기 있는 거죠. 자본준비금. 그래서 보시면은 주발초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 이자차익, 감자차익, 합병차익들이 자, 요 자본이익항목금에 이 계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법정준비금 보시면 이제 법정준비금은 이쪽이 되는 거죠. 법정준비금은 자, 쭉쭉쭉쭉 해서 일반적으로 적립된 금액비율 목적 용도 외에 법령에 의해 적립을 강요하는 준비금, 원칙적으로 결손 보전에만 사용하나 자본금에도 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법정 준비금이 되는 거고, 그죠? 자본 준비금하고 이익 준비금 합한 게 여기가 이제 이익 준비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개정 항목은 이렇게 해서 살펴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그래서 감액할 수 있다라는 거. 어디에 있는 금액을? 주발초에 있는 금액을. 그 주발초에 있는 금액을 감액해서 뭘 하냐? 그죠? 네. 자, 감액을 해가지고, 그죠? 감액을 해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배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감액을 해서 배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여기 써놨어요. 자본금의 1.5배 초과한다? 주주총회 거친다? 그래서 감액한다? 그래서 감액해서 뭐 한다?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뭐 한다? 예, 배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서, 자, 배당 가능 이익이 산출되면 배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일단 투자를 받아서 주발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발초는 어떻게 발생하냐면 되게 간단해요. 액면가가 만 원인데, 액면가가 만 원인데, 시가가 2만 원이다. 차익이 생기죠. 차익이. 그리고 이제 뭐 천주다, 오천주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이 이제 주발초로 들어가는 거예요. 간단하죠. 예. 그러면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면 주주총회 거쳐서 이익금 전환하고 배당한다 이럴게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이걸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제 투자 받아서 주발초가 생길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오늘 얘기하는 건데 가수금을 이제 대표가 넣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넣은 가수금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뭐가 가능하냐면 이제 가수금이 출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본금으로 출자 전환할 수 있고 자본금으로 출자 전환하면서 이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서 이제 주발초가 생성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20억을 넣는데 그 20억을 가지고서 이제 액면가로서 이렇게 전환하는 게 아니라 시가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발초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발생된 주발초를 가지고 이제 배당을 할 수 있는데 그 배당을 할 때 자녀가 지분이 있다라 그러면 이제 자녀한테 배당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맞죠? 자녀한테 배당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자녀한테 배당을 할 때, 어, 이제 이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를 해서 주발초의 재원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액면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야, 지금 같이 시가평가를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은 이 주발초의 양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당 가능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맞잖아요. 그래서 비상장 가치 평가를 이제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거고, 이 시기를 조절해서 이 주발초를 가지고서, 왜냐면, 이제 비상장 주식 가치가 높게 나온 시점에 이 배당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겠죠. 예. 참,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투자를 받거나 이제 증자를 했을 때 주발초가 생성이 될 수 있고, 자, 투자를 받거나 증자를 통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가수금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출자 전환해가지고, 가수금을 출자 전환해가지고, 예, 주발초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만약에 자녀에게 지분이 있으면 이 지분에 따라서 배당이 가능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표가 는 돈이고 투자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의 영업으로 발생한 이익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지가 는 돈 지가 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배당소득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또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 자, 기본적으로 정관을 정비해야 되겠죠. 뭐 이사회 결의사항, 주총 결의사항, 중간 배당사항, 정기 배당. 그러니까 이 감액 배당을 하기 위해서 딱 하나만 변경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관 전체를 점검할 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자녀한테 줄 건데 오늘의 강의 포인트는 자녀한테 주는 거였잖아요. 자녀한테 줄 건데 자녀가 지분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녀의 지분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지배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될 것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자녀한테 지분을 줄 때는 낮을 때가 좋은 거고, 주발초를 통해서 배당할 때는 주식 가치가 높을 때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지분 줘갖고 바로 뭐 출자 전환하자 이런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 종합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지분 구성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분 구성할 때 이제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러면 세금이 얼마나 증여세가 발생할 것이냐. 그럼 그랬을 때 10년간 증여된 재산이 뭔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누가 몇 프로를 가져갈 것인가 컨설팅 전략을 짤 수 있을 것이고,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의뢰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략을 짜드려야 될 것이고, 그럼 감액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이익 배당 가능금액 산출할 수 있어야 되고, 절차 확인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법인세, 소득세 또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파악을 해봤고요. 지분 구조를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 자녀 1, 자녀 2, 뭐 그렇게 해갖고 이제 가수금 넣고 이제 어, 출자 전환 해가지고 배당 소득세 없이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액 배당은 이제 뭐 상법상 절차 걸쳐야 되는 거고요. 요건 제가 오전에 일요법회라고 있어요. 일요법회. 일요법회는 뭐냐면 저희 그 일요일 오전 7시마다 법인 영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오전 7시에 저희가 세미나식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7시에. 예, 그래서 그 일요법회 때 수업했던 거고요. 오전 7시 줌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호 법회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 뭐,
이런 컨설팅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셔도 되고, 세 번째로 뭐 대표님들 연락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행정 처리하는 부장님들, 예, 격리 선생님들 연락 주셔도 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첫 번째로는 요 지금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해서 세금 없이 자녀한테 가는 거, 그 다음에 배우자한테 가는 거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 주발초를 활용해서 감액 배당을 통해서 소득세 없이 이제 법인의 자산을 예, 자녀가 가져가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이제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의도가 또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과세당국에서는. 이제 가장거래일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은. 그래서 정확한 절차와 시기와 전략을 거쳐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뭐 세금 없이 자녀한테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나이, 그죠? 그 다음에 자녀의 수, 그 다음에 앞으로의 미래, 그 다음에 법인의 어떤 이제 이익잉여금에 대한 어떤 처분,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다음에 비상장주식 가치의 조절, 그리고 법인이 든 어떤 보험,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파악을 하고요. 이제 적재적소, 그 다음에 전략적인 어떤, 방법으로 이제 시행을 해야지. 아, 되네. 뭐, 단순히 이제 뭐, 세금 없이 뺄 수 있네. 이러면은, 한마디로, 세대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뭐 이런 아주 식상한 말 하고 싶지 않고요. 예,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경험 있고, 그래도 좀 고민하고 공부할 줄 아는 제 도움 받으세요. 제 도움 받으시고, 이것도 또 궁금하신 이 컨설턴트 분들은 또 연락도 주시면은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5일, 6월 6일, 뭐, 내일 쉬시는 분들도 있고, 안 쉬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연휴라면 연휴고, 또 어떻게 보면 휴일이라면 휴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자기 정돈 잘 하시는 시간 예, 가지시고요. 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